네, 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적인 트렌드와 그리고 추천주까지 한번 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젠슨왕의 착각도 한번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에서 젠슨왕이 착각했다. 삼성전자가 신제품에 포함이 됐지만 그것을 이제 말실수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많이 혼났습니다. 사실인 양 얘기했다고. 다행히도 그 다음날 뉴스를 통해서 정정보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 신제품에 납품이 되고 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희가 하루 전날 미리 이렇게 또 선점을 할 수 있었고, 이번 주 상당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좀 등장을 했는데 그에 따른 관련주들까지도 우리가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국경제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를 드시면 오후 1시 30분에 이상로의 텐텐베거 저의 이름을 걸고 하는 방송입니다.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매주 목요일 12시 30분에는 종목 상담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걱정되시거나 궁금하신 종목, 사고 싶은 종목 아무거나 올려놓으시면 제가 상세히 답변을 드리면서 저하고 함께 시장을 이겨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요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남자, 최근까지 이제 트럼프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었는데 트럼프에 맞먹는 또 큰 인물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젠슨 황인데요. 우리가 이제 8년 만에 깜짝 등장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번 CES 2025가 상당히 풍성한 그런 결실이 나온 것처럼 되는 것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이 바로 이 젠슨 황 형님이었습니다. 1만 명이 이 젠슨 황을 보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말이 나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가 등장했죠. 하나가 이제 지포스 신제품에 대한 공개, 그 또 한 가지가 바로 로봇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 꽃 아닙니다, 그죠? 코스모스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 얘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현재 이 젠슨항에 만든 것은 누구냐? 현재 엔비디아, 우리 라틴어로 부러움이라는 뜻인데, 현재 엔비디아를 만든 사람 바로 이 젠슨항인데요. 그만큼 현재 엔비디아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쿠다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AI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90% 이상을 현재 엔비디아가 장악을 하고 있고, 바로 이 쿠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대부분 생성 AI라든지 AI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SK 하이닉스 관계자가 했던 얘기가 본인들 프로그램으로 만들면 시간이 한 3배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 쿠다라는 플랫폼에 익숙해졌고, 이 쿠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엔비디아에 대한 그래픽 카드가 있어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 과거에는 CPU로도 이런 게임을 통해서 뭐 구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그래픽을 구현을 하는 방법들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CPU보다는 GPU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었고, CPU와 GPU의 차이는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CPU는 모범생 한 명입니다. 가장 똑똑한 IQ 160짜리 한 명이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편의점도 갔다가 심부름도 하고 장도 보고 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GPU는 일반인 100명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니는 빨래하고, 니는 설거지하고, 니는 마트 갔다 오고, 니는 장 보고, 니는 요리하고. 자, 그럼 아무리 똑똑한 놈 한 명이 일 처리를 다 하는 것보다는 일반인 100명이 일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AI 플랫폼 바로 쿠다를 활용을 했고, 그것이 현재 AI 시장에서 약 92% 가까이 현재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AI 플랫폼과 함께 엔비디아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가장 눈여겨봤는데, 우리 언론도 그렇고 크게 보도하지는 않았어요. 자, 아직까지는 긴가민가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들께 이 내용 기억을 하라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딴 걸 몰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자, 최태원, 젠슨왕 칩동맹 물리적 AI로 확장했다. 코스모스 같이 하자. 자, 이번 CES 2025에서 저는 가장 획기적인 발표가 나왔던 게 바로 이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AI 거물 회동 젠슨왕이 코스모스 로브콜을 했다. 자, 이 코스모스의 반대말은 뭘까요? 자, 코스모스의 반대말은 카오스입니다. 자, 카오스는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코스모스, 우리가 이제 조화로운 시스템 또는 이제 질서 있는 체계,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앞서도 제가 라틴어의 인비디아에서 따왔던 것이 엔비디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런 네이밍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왜 하필 코스모스라고 이름을 명명했을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로봇이라고 하면, 자, 많은 로봇들이 있고 많은 플랫폼들이 존재를 해요. 자, 이 코스모스의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이 젠슨왕의 배경에 이 사진을 붙여놨었습니다. 왜 이 사진을 굳이 붙였을까? 자, 많은 회사들이 다양하게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나에게 줘. 그러면 그 명령어는 회사마다 다를 거고 플랫폼마다 다를 거고 로봇마다 다를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의 제어 장치, 명령 하달에 대한 부분 자체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테니까 너희는 뭘 하라고? 너희는 그냥 로봇만 만들어. 지금부터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걸로 플랫폼을 만들어낼 테니 이걸로 이용해서 너희는 로봇만 계속 찍어내. 로봇을 많이 만들어봐. 택배도 만들고 순찰도 만들고 많은 로봇을 한번 만들어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지금 현재 나왔던 뒤에 있는 회사들 보더라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거 다르고 아길리티 로보틱스 다르고 그죠? 많은 로봇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한번 공부를 했던 게 로봇을 구성하는 요건을 공부를 한번 했었어요. 자, 어떤 거냐? 로봇에 대한 원가 비중, 우리가 흔히 로봇의 3요소라고 하면 어차피 본체는 다들 다르니까 이것을 제외하고 보면 감속기, 바로 이제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들. 자, 서브 모터는 뭐예요? 바로 동력 장치라 했다, 그죠? 동력 장치입니다. 자, 힘을 주는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제어 장치는 뭘까? 제어는 바로 명령 하달을 하는 거죠. 그 제어시키는 명령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로봇을 만들려면 부품을 공급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줘야 되고 거기에 동력 모터에 대한 부분도 설계를 해서 붙여야 되고 거기에 명령에 대한 소프트웨어 바로 이 플랫폼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내야지만 로봇 한 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자, 거기에서 앞서서 공부를 했던 것처럼 감속기라는 것은 대부분 다 일본에 대한 특허가 있는 쪽이에요. 현재 이 감속기의 80% 이상이 일본 기업들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부터 만료가 하나씩 들어오는 시점인데, 자, 그런데 이번에 젠슨왕이 얘기했던 코스모스 플랫폼은 뭘 뜻하는 걸까? 바로 이 제어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제어 장치는 만들어낼 테니까 플랫폼, 바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테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똑같은 명령어로 쓰자. 대신에 당신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핵심 부품과 동력에 대한 구조, 설계를 해서 로봇만 만들어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 로봇 시장이라는 것은 상당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걸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을 한 개 만들더라도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프로그램이 공급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이번에서 로봇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 코스모스 플랫폼을 상반기에 공개함으로써 이걸로 인해 가지고 로봇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미리 반드시 선점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자,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플랫폼을 만드는 기업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AI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코다라는 프로그래밍으로 현재 90% 이상의 AI 시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그 저력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도 이런 제어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을 눈여겨보면 안 되고, 그러면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감속기에 대한 국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동력 장치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더욱더 눈여겨봐야겠죠. 그리고 또 봐야 되는 거, 우리가 카메라라든지 또는 센서류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는 상당 부분 공급될 수 있다. 왜? 로봇을 만들 때 센서류라든지 또는 카메라류에 대한, 카메라 모듈류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움직임들을 저처럼 미리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저가에서 매기가 조금 들어왔던 것이 바로 로봇 또는 센서류에서도 매기가 조금씩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도 핵심은 뭐라고요? 어차피 원가 비중, 로봇에 대한 원가 비중의 30% 이상이 바로 핵심 부품, 바로 감속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보는 것은 감속기에 대한 부분에서 국산을 하고 있는, 정밀 감속기에 대한 국산을 이루어내고 있는 기업들을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럼 그런 기업들 우리가 한번 같이 알아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대기업들과에 대한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대부분 다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고가권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쉽게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여기서 지지가 왜 나왔지? 왜 이 시점에서 하필이면 지지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좀 더 이것을 크게 놓고 보시면 전 고점에 있던 자리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물량을 현재 소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쉽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2024년도에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부분의 감속기를 공급한 기업, 그 기업이 바로 SPG라는 기업입니다. 자, SPG가 현재 기술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이 SPG의 감속기가 공급이 됐어?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는 건데 앞으로에 대한 공급 가능성, 다른 회사들로에 대한 공급 가능성도 상당 부분 높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장기평에 대한 물량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지만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또다시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고가가 지금 막혀있는 구간처럼 보이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은 추세적으로 전환 시점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점진적인 추세 상승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SPG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기업들, 이제 감속기 관련된 이슈니까,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에 대한 관련성,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만 가는 거 아니죠. 바로 LG전자도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상당한 강세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로보티즈, 그 로보스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일단은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의 공통점은 바로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마찬가지로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는 둘 다 RV 감속기라고 해서 조금 큰 중대형 감속기, 정밀 감속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현재 LG전자와에 대한 관계적인 부분 자체가 부각되면서 LG전자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을 한다면, 제조를 한다면 당연히 이런 로보티즈와 로보스타에 대한 재평가도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이 지금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움직임들 자체가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조정폭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과거에 이런 감속기 관련된 이슈가 있었던 것이 유로메카라든지 또는 SBB테크, 자 이런 기업들도 지금 보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바뀌어 나가는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보면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이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현재 이 로봇 산업 자체가 단기간의 이슈로 끝날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것은 실적을 현재 동반하고 가는 산업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재 과정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개가 될 수 있는 게 전 세계는 금리 인하 국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부양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로봇이라는 것은 신성장 산업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보다는 저금리 시대에 훨씬 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재 관점에서 이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도 단기간의 상승으로 끝날 수 있는 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다시 한번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트럼프, 젠슨왕, 앨런 머스크, 특히 앨런 머스크와 젠슨왕의 공통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미국발 모멘텀이 확대가 되면서 국내 로봇 산업도 상당한 재평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은 다시 한 번 더 반드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 한번 종목을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자, 1티어, 2티어, 3티어. 자, 뭐 재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로봇 기업들 관련해서는 대기업과에 대한 관계성이 있는 기업, 그리고 감속기 관련된 기업, 이 기업들이 먼저 가장 최우선 순위로 봐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만나뵈고 있고 종목 상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하기가 저희한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좋은 종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